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하는 검색과 영상 시청, 자율주행, 로봇 제어까지 그 모든 일을 AI가 대신 처리하는 세상입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바로 데이터 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주를 돌리기 위해 수십만 개의 연산칩과 수백만 개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기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AI를 학습하는 시대. 말 그대로 AI의 심장을 찍어내는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 바로 유리기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그럼 누가 이걸 공급하느냐? 그 기업을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크게 바뀔 때 자본은 항상 기술의 심장부부터 흘러들어갑니다. AI의 심장이 실제로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의 전체 시장 흐름을 읽는데 정말 핵심이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분석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AI 시장의 판이 완전히 새로 깔리고 있습니다. 오픈 AI,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손을 맞잡으면서 이른바 AI 반도체 삼각동맹이 공식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픈 AI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무려 연간 100조 원 규모의 HBM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HB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웨이퍼만 따져도 90만 장이 훌쩍 넘는 수준이고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40% 이상을 한국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즉, AI 반도체의 심장부를 이제 한국이 떠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시죠. 도대체 오픈 AI는 왜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굳이 한국을 선택했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3가지 키워드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챗GPT 사용량 세계 2위로 미국 다음 순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즉, 한국은 이미 AI 실사용 강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누가 억지로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AI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 개방성이 높고 테스트 베드로서도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오픈 AI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대규모의 HBM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트너,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연산 속도, 효율, 품질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거죠. 셋째, 완성도 높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한국은 이미 AI 슈퍼컴을 구축할 수 있는 전력, 냉각, 통신, 보안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이 글로벌 기준을 훌쩍 웃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미국 밖으로 나간다 해도 한국이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픈 AI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동시에 손을 잡으면서 지금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진짜 수혜의 중심에 있는 곳,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번 삼각동맹 구조에서 2개의 핵심 축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AMD부터 보겠습니다. AMD는 이미 삼성의 HBM을 공급받고 있는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픈 AI가 AMD의 10% 이상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AI 가속기 대량 공급 계약까지 한꺼번에 체결했습니다. 즉, 오픈 AI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AMD의 AI 칩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뒤쪽에 삼성전자의 HBM3 메모리가 그대로 붙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그대로 매출 파이프라인 확장 공식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 엔비디아 중심의 독점 구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무려 14조 원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지목된 기업이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브로드컴과 손잡고 차세대 광통신 반도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은 한쪽에서는 AMD와 HBM3 공급 라인을 늘려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브로드컴과 함께 차세대 광통신 칩을 개발하면서 AI 연산의 핵심 기술을 직접 이끌어가는 구조로 서서히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흐름의 정중앙에는 또 하나의 초대형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총 20기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전체 규모로 따지면 무려 720조에 달하는 초거대 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전 세계 AI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 자체를 통째로 갈아엎을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민간 차원의 사업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오픈 AI는 국가 단위 규모의 AI 데이터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라인업도 어마어마합니다. 오픈 AI는 프로젝트의 총괄 주체이자 AI 모델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플레이어, 소프트뱅크는 대규모 2차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파이낸싱 파트너, 엔비디아는 핵심 AI 인프라 기술을 제공하는 코어 기술 파트너로 합류합니다. 즉, AI 자금,
기술, 운영, 이 세 축이 완벽하게 맞물린 삼각 구조가 짜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진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한국 반도체가 2차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AI 서버용, HBM 메모리 수요와 그걸 받쳐주는 유리기판 수요까지 동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공급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은 누구입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HBM과 유리기판 수급이 동시에 올라오는 2차 수급 파동의 출발점, 그 시작 지점이 바로 이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려드는 자금과 기술의 흐름이 결국 한 곳으로 모여서 지탱하게 되는 핵심 소재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시죠. 전체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이렇습니다. HBM 수요가 증가하면 그 HBM을 실장하고 연결하는 유리기판과 첨단 패키징 공정의 수요도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HBM이 상승하면 유리기판도 함께 튀어오른다. 이게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유리기판일까요? 첫째, 유리기판은 연산 속도를 끌어올리고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며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HBM이 제 성능을 온전히 뽑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층입니다. 둘째, HBM 생산을 늘린다는 건 곧 유리기판 생산 라인 증설을 동반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두 회사 모두 HBM4 등 차세대 규격에 대응하기 위한 유리기판 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로보틱스 병렬 연산 시대의 필수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AI 서버,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각종 반도체 칩들이 앞으로 점점 HBM 구조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리기판이 곧 AI 인프라 전체를 떠받치는 바닥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AMD, 엔비디아 모두 유리기판 기반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HBM 및 AI 서버 시장의 성장 속도와 보조를 맞추어 유리기판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AI 로보틱스와 고성능 컴퓨팅으로 대표되는 이 병렬 연산 시대, 진짜 승부처는 단순히 칩 자체가 아니라 그 칩들을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패키징 기술, 즉 유리기판 기술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유리기판 기술력은 이제 한국만의 이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픈 AI, 테슬라, 애플 같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까지 직접 이 기술을 가져다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동 개발 수준의 협력이 아니라 2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글로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AI 칩 규모만 따져도 최대 60조 원 선입니다. 여기서 HBM을 채택하게 되면 이를 지탱해줄 유리기판은 필수 부품이 됩니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모두 병렬 연산 구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유리기판 없이는 대규모 AI 연산이 사실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테슬라의 AI 칩 구조가 변화한다는 건 유리기판 수요가 동시에 폭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수주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만약 애플이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상용화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곧 고성능 패키징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차세대 아이폰, 비전 프로, 그리고 M 시리즈 칩 전반에 유리기판 기반 패키징이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실제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 그냥 클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약 2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1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033년에는 350억 달러, 즉 49조 원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약 5.5%, 5%대 성장률을 거의 10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가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중동,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지역에 진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은 아시아 태평양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세계 최상위 반도체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AI 반도체, HBM, 첨단 패키징의 메인 무대가 한국과 대만을 축으로 한 아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유리기판 시장은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산업이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HBM 수요가 늘면 유리기판이 함께 오르고 AI 서버 증설이 일어나면 유리기판 투자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장의 성장 규모와 방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승부가 갈리는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에서는 단순 매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정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만 AI 반도체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2차 슈퍼사이클 안에서 유리기판 공정 관련 테마로 자금이 다시 한번 강하게 순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1차 급등, 당시 시장을 이끌었던 핵심 공정 기술들이 이번 2차 파동에서 재조명될 흐름이라는 거죠. 즉 유리기판은 이제 단순히 HBM 부품이 아니라 초미세 첨단 공정 기술의 전쟁터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 3대 공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TGV 공정입니다. 유리기판에 수만 개의 초미세 홀을 정밀하게 뚫어주는 기술입니다. 이 공정이 없으면
HBM 패키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단 싱귤레이션 공정입니다. 기판을 고정밀로 잘라내면서 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인데요. 얼마나 미세하고 균일하게 절단하느냐에 따라 결국 분량과 생산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식각 공정입니다. 유리기판 표면에 정밀한 패턴을 새겨 넣는 초미세 가공 기술로 회로의 정밀도와 전기적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차 파동의 중심 키워드는 공정 기술입니다. 이제는 누가 유리기판을 더 정밀하게, 더 안정적으로 뚫고, 깎고, 절단하느냐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방금까지는 유리기판 3대 공정에 대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도 진짜로 기술 승부가 갈리는 세부 포인트 두 가지, 바로 박리와 종횡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가 앞으로 유리기판 수율, 나아가 기업의 주가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먼저 박리부터 보겠습니다. TGV, 즉 유리기판에 수만 개의 홀을 뚫고 그 안에 금속을 채워놓는 공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열에 의한 스트레스와 접착 불량입니다. 열이 가해지면서 유리와 금속 사이의 계면이 들뜨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박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금속이 유리에 제대로 붙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죠. 이 문제가 발생하면 회로가 끊어지고 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박리를 줄이기 위해 열 분산 구조 설계, 접착력 향상 소재, 그리고 공정 안정화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박리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유리기판 경쟁력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횡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홀의 깊이에 비해 지름이 어느 정도냐, 그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건 더 깊고 더 가늘게 홀을 뚫는다는 뜻이고, 그럴수록 전류 흐름이 원활해지고 칩의 연산 효율과 집적도가 높아집니다. 문제는 유리기판 자체가 충격에 약한, 굉장히 잘 깨지는 소재라는 점입니다. 너무 깊게 뚫으면 균열이 생기고 너무 두껍게만 뚫으면 성능이 제한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리기판 산업의 승패는 박리 억제와 종횡비 제어, 이 두 축에 달려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두 문제를 제대로 풀어낸 기업만이 고수율, 고성능, 고신뢰성 유리기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국내 유리기판 생태계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에 서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C입니다. 이 세 기업이 방금 말씀드린 초미세 가공, 박리 억제, 종횡비 제어 기술을 밸류체인 내부에 가장 먼저 녹여내고 있는 핵심 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더욱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반도체 2차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이자 유리기판 내재화를 가장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전기와 손을 잡고 SK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한 이원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글래스코어, 글래스 인터포저, 두 종류의 유리기판을 병행 개발하면서 AI 반도체 HBM 패키징과 초고성능 서버칩 시장까지 삼성 주도의 신규 패키징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슬슬 결론이 보이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유리기판 기술을 중심으로 한 2차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핵심 플레이어로 수혜의 정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즉 소재, 장비, 공정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급 폭발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유리기판 생태계에서 수급을 통째로 가져갈 기업, 그리고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는 진짜 대박 종목.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기업들을 하나씩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자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콜인원 채널이 여러분들 덕분에 현재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요거 퀴즈 맞추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깜짝 선물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리기판 관련 기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삼성전자, 2번 두산에너빌리티, 3번 SK하이닉스, 4번 필옵틱스. 제 영상을 지금 잘 보고 계신다면 이 정도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현재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설문지가 나옵니다. 설문지의 퀴즈 정답을 체크하신 후에 검색식 체크, 닉네임 입력 후 검색식 받아보실 번호 기입하시고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제가 확인한 후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당장 내일부터 급등주를 잡아내는 검색식 무료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키움증권 화면입니다. 장중에 써먹을 수 있는 단타 검색식, 당일 수익 시그널,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요. 스피어, LST 라이오텍 종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조건 만족 시간이라는 건 이 검색식에 잡힌 포착 시점입니다. 스피어 10시 18분에 포착이 되었고요. LST 라이오텍 10시 13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때 매수하시면 주식 초보분들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대에 이 종목들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났는지 확인해보면 스피어 10시 18분에 17,500원 정도에 포착이 되었고 30분 만에 최고가인 1,900원을 찍었습니다. 수익률로는 10% 정도 상승한 겁니다. 참고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LST 라이오텍 종목도 10시 13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9,000원에 포착이 돼서 20분 만에 최고가인 10,000원을 찍었습니다. 12% 상승이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만족 시간에만 매수를 하신다면 상한가를 드실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들어가도 이 두 종목으로 4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만 쓴다고 해서 100% 전부 다 수익이 나온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요. 당일 매매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포착이 되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셔야 적중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10만 명 감사 이벤트로 특별히 지금 장세에 잘 맞아떨어지는 이 검색식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 후 링크 누르신 후 정답을 체크, 검색식 체크, 받아보실 번호,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이벤트에 참여되는 겁니다. 26년도에 잘 맞아떨어지는 검색식이니까 반드시 이 검색식 반드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추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유리기판 공정의 숨은 강자, 바로 CNG 하이테크입니다. CNG 하이테크는 유리기판 제조 핵심 구간에서 자체 개발한 MPVD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MPVD는 TGV 공정으로 유리기판에 수만 개의 홀을 뚫은 뒤 그 안에 금속을 쌓아 올리는 단계에서 쓰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HBM의 속도와 안정성을 좌우하는 마지막 마무리 손질이 바로 MPVD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증착 기술 하나 가진 게 아니라 고접착, 친환경, 고신뢰성이라는 세 요소를 한 번에 잡아낸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현재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둔 상태고 시제품 생산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벤더 등록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만 통과하면 바로 양산 밸류체인으로 편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CNG 하이테크의 가장 큰 강점은 단일 공정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유리기판 전 공정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기술력에 있습니다. TGV, MPV, 증착, 패키징까지 이 모든 공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히 CCS 분야에서도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테일러 공장의 주요 라인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이쪽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 이상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삼성 주요 공정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핵심 기술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구현해냈냐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차세대 대면적 유리 PCB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기술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유리절단, 연마, 비하 형성 등 유리기판 전 공정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고 일본과 미국의 굵직한 업체들조차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영역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MPVD 기반 구리 증착 기술에 AI 정밀 제어 솔루션을 결합해 수율과 생산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업계가 이번에 CNG 하이테크를 주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TGV 공정에서 직경 대비 깊이 비율, 즉 종횡비를 1대 7.5 수준으로 구현해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기준은 1대 5에서 아주 잘해도 1대 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벽을 넘어 7.5까지 끌어올린 거죠. 이건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초고난도 구조의 초미세 홀 가공 기술력을 입증한 대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전류 흐름 효율, 열 분산 안정성, 기판 신뢰성이 모두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AI 반도체가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형 유리기판에서도 균일한 금속 방막 형성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즉, 기판이 커져도 고접 착력과 두께, 균일도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실험실용 시제품 수준이 아니라 실제 양산 라인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CNG 하이테크는 AI 반도체용 대면적 고집적 유리 PCB 시장에서 기술 선도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삼성전자가 판을 깔고 SK하이닉스가 흐름을 만들어 왔다면 CNG 하이테크는 그 판 위의 기술로 길을 낸 기업입니다. 초미세 공정, 초고 종횡비, 대면적 증착 기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보한 기업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도 CNG 하이테크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제 이 회사는 단순한 협력사를 넘어 유리기판 패키징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추천주는 필옵틱스입니다. 현재 HBM에서 유리기판 섹터로 자금이 순환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는 저평가된 바닥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이 자리가 길게 이어질 포지션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수급순환, 테마순환 두 가지 축이 맞물릴 경우 다음 반도체 순환 장세의 중심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필옵틱스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인텔, MBI, AMD 같은 글로벌 반도체 대형 고객사들과도 공급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일부는 NDA 형태로 진행 중이라 외부에 자세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필옵틱스는 업계 최초로 TGV 홀 가공 장비, 싱귤레이션 장비, DI 노광 장비까지 유리기판 3대 핵심 공정 장비를 풀 라인업으로 갖춘 기업입니다. 특히 TGV 장비는
수만 개의 초미세 홀을 균일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고 홀 내부 손상이나 크기 오차를 자동 검출할 수 있는 장비까지 자체 개발해둔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공정 전체 수율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 기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기존의 올레드 공정에서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유리 소재 대응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해외 수요와 협력 구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글로벌 유리 소재 강자인 독일 쇼트가 필옵틱스의 TGV 장비를 직접 채택했습니다. 또 SKC F솔릭스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의 이원화 소부장 밸류체인에도 탄탄하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캠트로닉스와 공동 제안서까지 제출한 상태인데요. 캠트로닉스는 이미 시장에서 한 차례 강한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리기판이 2차 순환 구간에서는 필옵틱스 차례가 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대박 종목은 JNTC입니다. 먼저 핵심 기술부터 보겠습니다. JNTC는 TGV, 즉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완성도입니다. 마이크로 크랙 0%, 수율 90% 이상. 이 수치는 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공정을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0.2mm에서 0.7mm, 두께 7mm에 이르는 초박형 유리기판에서도 정확한 미세홀 패턴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정도로 얇은 유리는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쉽고 열에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균열 없이 구멍을 뚫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JNTC는 기존의 PCB를 완전히 능가하는 성능을 구현해냅니다. 신호 속도, 절연 특성, 내열성, 그리고 미세회로 대형화 측면에서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가 경쟁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유리기판 단가가 장당 약 100만원 수준이었다면 JNTC는 이를 70만원까지 낮췄습니다. 즉 품질은 끌어올리고 가격은 낮추는 진짜 양산 경쟁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JNTC가 이 기술력을 실제 비즈니스로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고객사 진입 현황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16개 글로벌 반도체사 및 후공정 전문 기업과 NDA, 즉 비공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2곳, 유럽 2곳, 동아시아 4곳, 그리고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 8개사와 협력 중입니다. 전 세계 주요 반도체 밸류체인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검토나 문의 수준이 아니라 2025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시제품 생산을 진행하고 같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잡혀있는 단계입니다. 즉 기술 검증 단계를 사실상 통과했고 이제 매출 전환 구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 인프라입니다. 현재 JNTC는 국내 화성과 베트남 2곳의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미 월 4만 장 규모의 유리기판 생산 캐파를 확보했습니다. 이 말은 곧 단순히 소량 시제품을 찍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들의 양산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생산 라인이 구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JNTC는 2025년 매출 목표를 2억 원, 2027년 6억 원, 중장기적으로는 1조 원 시장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꿈같은 비전이 아니라 이미 양산 기술과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도전 가능한 숫자들입니다. 결국 JNTC는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공식 데뷔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수율 1위, 글로벌에서는 양산 안정성 1위, 이 두 타이틀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진짜 완성형 유리기판 기업이 바로 JNTC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하나 더 전달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되니까 항상 뉴스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뉴스로 인해 어떤 종목이 오를까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날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8월에 유리기판 관련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번 유리기판 계약 성사를 시작으로 유리기판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유리기판 도입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리기판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 안에 드니 우리나라 유리기판 관련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까를 생각하면서 뉴스를 시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제 계좌를 차곡차곡 불려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강력한 뉴스들이 떴을 때 부자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눈으로 봤을 땐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또 한 번 강력한 뉴스가 줄줄이 뜨고 있죠. 바로 미국의 심한 관세 때문에 그 여파로 여러 나라들이 조금씩 중국과의 거래를 트고 있다는 뉴스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들을 보면서 거봐, 역시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같은 이야기를 하며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만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미 부자들은 벌써부터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수혜를 입게 되는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의 최고 수혜주로 꼽는 종목을 중국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 딱 하나로 귀결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저에게 이런 수익을 안겨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넘기게 돼서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종목을 참고하시라고 공개할까 합니다. 다만 이 영상에다가 종목을 공개해버리면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다 보게 되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게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폰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신 후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대로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참여 페이지가 뜨는데 거기에서 안내대로 체크하시고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대로 구독자 전용 정보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늦지 않게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이 종목에 큰 수급이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구독자 10만 명 감사 이벤트를 제대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